부동산 진검 승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진검 승부 진검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노펌 15년차 사무장이고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업무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진검 승부에서는 부동산 투자 전반적인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진검 승부 그 첫 번째 주제,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이야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줄여서 지산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형 공장이 같은 것이냐고 저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형 공장은 같은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자면 산업 경제 발전의 변화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 과거에는 농업이 우리나라 생산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였으니까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집이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유리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 전반적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6.25 전쟁 이후 제조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희화하자면 옆집 철수도, 순이도 도시로 나가 공장을 다닌다더니 명절 때 멋지게 쫙 빼입고 귀향을 하는 모습에 부러운 우리 갑돌이가 철수 따라 도시로 직장을 구하러 부모님 몰래 야밤 도주를 감행합니다. 당시 6, 70년대에 실제로 상경 스토리가 거의 이런 흔하디 흔한 스토리였죠. 당시 제조 산업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젊은 노동력은 지방 농촌에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제조 산업이 많은 도시로 노동력이 이주하게 되었고 국가 제조 산업은 발전하여 생산 산업의 중심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우리나라 80년대에는 제조업의 최고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비좁은 국토에서 공장 부지를 찾기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발전으로 기존의 제조업체의 공장과는 다른 첨단 IT 산업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장이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형 공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의 형태와 유사한 아파트형 공장은 1995년 안양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준공되었고 199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구로공단, 지금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당시 아파트형 공장은 7, 8층 규모로 말 그대로 아파트 형태의 외관을 갖추었고 제조 공장의 굴뚝 이미지를 탈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파트형 공장은 그다지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과밀 집중에 대한 우려와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에 밀려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이 주춤합니다. 각광받지 못한 이유로는 여전히 공장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외관과 질 낮은 내장재 사용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결과였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환란의 충격으로 한창 급성장 중이던 벤처기업들은 가성비가 저렴한 당시 신축 중이던 아파트형 공장으로 몰리게 되었고 거기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건설비 지원에 나서면서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입니다. 첨단 보안 시스템, 초고속 통신망, 넉넉한 주차장, 자동 관제 시스템 등을 갖춘 첨단 빌딩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그동안 관망하던 대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사업성이 뛰어난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뛰어들면서부터입니다. 최신 기술과 노하우로 그간의 아파트형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공개 녹지, 옥상 정원, 멋진 조형물들과 같은 녹색 시설을 갖추면서 대형 오피스텔과 오피스 빌딩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수익성이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중소건설업체가 주도하던 시장은 이제 토지주와 은행, 대형 건설사들이 함께 시행하는 커다란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형 공장은 같은 것인가를 설명하려면 관련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다소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산업집접법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중심 관련법은 산업집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법률 약칭으로는 산업집접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산업집접법이라고 하는데 정식 약칭은 산업집접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산업집접법의 개정적 명칭은 1990년 1월 3일에 제정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모법의 모호함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시행 규칙으로 규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법 조항 1조는 제정 목적입니다. 산업집접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일 먼저 공장을 정의하네요. 1. 공장이라 함은 제조 후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는데 풀어 말하면 제조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과 사업장을 공장이라고 한다 라는 것이네요. 5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용어 정의가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29조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와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로부터 완료 보고 절차 및 입주 절차, 조세 감면 혜택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는 6가지로 분리했는데요. 첫 번째,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두 번째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세 번째, 공업단지 관리공단. 네 번째, 대한주택공사. 다섯 번째,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3인 이상의 기업 대표. 여섯 번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인데 시행령 제29조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자에서는 일반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의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순 공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법조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이 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997년 7월 10일에 신설된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전에는 다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라고 포괄적이고 모호했던 규정이 97년에는 3층 이상의 집합 건물,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 건축물이라고 구체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시행령 제36조 2 국가 등의 설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료, 전혀 없던 임대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외환위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형 공장을 찾는 수요가 많아져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는 수요, 즉 공급이 많아져서 규모를 구체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벤처기업 붐이 불었는데요. 이에 발맞춰 1997년 8월 28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벤처기업이란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제조가 주를 이루던 산업이 아이디어와 첨단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아파트형 공장 제3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절차, 관리, 분양, 임대가격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라며 입주 절차와
전혀 없던 분양가, 임대가격의 기준도 정합니다. 첨단 산업의 발전과 다양성으로 1999년 8월 9일자 시행령 제36조 4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에서는 입주 업종을 아주 구체화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화 제작업, 음반 비디오물, 음란 비디오물 아닙니다. 게임물 제작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항에서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명시했는데요.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상가, 구내식당,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이 갖춰진 복합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죠. 3항에서는 지원시설의 규모를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2002년 12월 30일에 드디어 지식기반 산업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명칭인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살펴보면 제2조 5항 유치지역의 정의를 세분화했습니다. 5의 산업 직접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하여 상호 연계를 통하여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3 지식기반 산업 집적 지구라 함은 지식기반 산업의 집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4 지식기반 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5 산업 집접 기반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집접이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은 모을 집, 쌓을 적, 모여 쌓이는 또한 모아 쌓는 것과 비슷합니다만 조금 넓은 의미로 일정 지역에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지원시설이 집중하여 상호 연계하여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네요. 2010년 4월 15일에 드디어 반가운 지식산업센터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제2조 영어의 정의 13항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정의였는데요. 13항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뀝니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한 아파트형 공장의 정의는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단순히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이라고 정의한 것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다양해졌네요. 그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란 무엇인가 궁금한데요. 애매모호할 땐 시행령을 찾아보면 됩니다. 살펴보니 시행령 제36조 4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법 제28조 5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의 특정 산업의 집단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2항에서는 지원시설을 구체화했는데
앞전 거랑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금융, 보험, 교육, 의무, 무역, 판매업, 뭐 물류시설, 그 밖의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뭐 근린 생활시설, 다만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상점의 경우 그 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 면적의 총 합계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뭐 사후에서 일정 규제하에 문화 및 집행시설, 운동시설로서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망 같은 업종의 시설 총 면적은 지원시설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데, 뭐 아마 업종의 다양성을 위한 규정이네요. 그리고 사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항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산업단지 내와 밖으로 구분을 지어놨네요.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20,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50. 아무래도 수도권 밖의 지원시설을 넓게 해준 것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야 시설이 많아지면 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5항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형 아마도 공업지역이 아닌 곳은 도시형 공장에 준한다는 의미는 도시형 공장에는 도시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발생한 업체, 그 다음에 오폐수나 대기에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은 규제하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과 창고도 지원시설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4조 6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에서는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했는데, 이게 또 바뀌네요. 2011년 10월 26일에 바뀌었습니다. 제4조 6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법 제2조 제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공장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훨씬 구체적으로 바꿨네요. 예전에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했었는데요. 지산이 첨단 복합 건물로 탈바꿈하면서 수익성 좋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라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다 여러 사업지에서 성공 분양 소식이 전해지니까 대형 건설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고 어떤 업종이 발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형 공장은 같은 것인가에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지금의 결론,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의 진화형이며 아파트형 공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상과 아파트형 공장은 같은 것이 아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저층형 아파트형 공장이 지산의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뭐 3층이라는 규제가 없을 때는 2층짜리 아파트형 공장도 있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아파트형 공장을 이제 와서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파트형 공장이 지산과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과 버금가는 규모 것들, 시설이나 규모가 버금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산의 요건에 충족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한 아파트형 공장은 지산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진검승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변청 과정을 산업집재법을 확인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돈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꾸며나갈 건데요. 그 시간에는 지산의 구조, 입지평가 방법, 그리고 어떠한 호실, 선호하는 호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발음도 서툴고 버벅대고 참 낯섭니다. 어색하게 저 또한 카메라를 보고 혼자 주절주절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기 그지없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